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6분의 패널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는 오늘도 계속이 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천 남동공단 화재 사고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인명피해가 크네요. 9명 사망, 그리고 4명 중상. 일단 9명 사망, 그리고 4명 중상. 인명피해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남동공단, 전자제품 생산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인천 남동공단 화재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계속 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4층에서 이제 뛰어내린 여성 근로자 2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좀 적지 않습니다. 빠른 진화를 좀 바라면서 일단 오늘 뉴스와이드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호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부터 일단 궁금증을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항로를 먼저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띄운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가 있었고, 시진핑은 구구절에 방북설이 있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예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진전 계속 이뤄 큰 도약을 바란다는 폼페이오의 얘기가 있었는데 4차 방북이 예정돼 있죠. 그리고 시진핑은 9월 9일에 첫 방북, 북미 비핵화 협상 변수는 나다 하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북한의 비핵화는 알려진 것보다 물밑 접촉이 원활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회담을 시사했는데 김정은과 케미가 잘 맞는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구체적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specific steps,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다. 그렇게 북한이 조치를 취했다고 지금 알고 있고, 볼턴은 폼페이오 4차 방북에서 북한이 1년 내에 비핵화 하기로 남북이 동의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또 밝혔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4.27에서 정상회의에서 1년 내 비핵화를 합의했다고 정상 간 대화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There's a lot of work between here and there. My team is already doing it. I'll likely travel back before too terribly long. In return for that, the President has committed to making sure that we alter the armistice agreement, provide the security assurances that Chairman Kim needs. And I think Secretary Pompeo will be returning to Pyongyang soon for his fourth. I think the timing will be announced at an appropriate point by the State Department. So the 1-year period that we've talked about, from the point where North Korea makes the strategic decision to denuclearize, is something that the North and South Koreans have already agreed to. And why is that?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생각합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날짜를 잡는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협의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북미 간의 그런 어떤 한 번 정상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첫 번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두 번째가 양측의 필요에 따라서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반도 정세가 무언가 물밑에서 급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걸로 보시는지 6분 패널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고영식 교수님부터. 4.27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네. 6.12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 이후 외견상으로 볼 때는 교착 상태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네. 선 비핵화냐, 네. 선 종전선언이냐, 이 두 개의 큰 이슈를 놓고 양측이
겉으로는 아주 밀당을 엄청나게 세게 한 거죠. 서로 압박작전을 편 거 아닙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네. 북한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 향해서도 너희들이 책임져. 네. 이렇게 하면서 뭐하고 있느냐 네. 이렇게 아주 압박을 압박을 가했고 했어요. 네. 미국대로 아주 강한 그동안 했던 최대 압박작전을 계속 펴면서 또 제재가 필요하면 제재를 계속하면서 서로 밀당을 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오리무중 상태에서 일정 부분 가닥이 잡혀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 가닥이. 보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 밑에서는 아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활발한 협상을 통해서 예. 뭔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조만간 예. 평양을 방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뭐 미국 측에서 예. 볼턴 안보보좌관이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평양에 갔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김정은 위원장 못 세계의 만났죠, 국무장관 아닙니까 실제로. 예, 예, 예. 근데 다시 평양을 간다고 할 때는 네. 적어도 어느 정도 네. 내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빈손으로 빈손으로 돌아왔을 들어와요? 안 경우 가죠.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빈손으로 돌아왔다가 미국 조야 언론에서 아주 몰매를 맞았는데 네, 예. 더군다나 11월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폼페이오가 방문을 했는데 빈손으로 왔다. 그러면 이랬을 경우 트럼프 정권이 미국에서 그 언론한테 지금 뭐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pompeo도 지금 그런 선글라스 일은 썼는데 앞길이 뭐 앞날이 그렇기 캄캄해진 때문에 거죠. 뭐 지금. 실무선에서 어느 11월 정도 선거도 있는데. 협의는 이루어졌고 예.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최소한도 이 비핵화 문제 그러니까 핵물질 신고라든가 예. 이 문제와 종전선언 간의 구체적인. 빅딜 예. 이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서광이 비친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가 어느 정도 된다면은 예.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도 뭐 내부적으로는 잡았겠습니다만은 이제 공개를 하겠죠. 예.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연결되는. 이게 네. 김정은의 유엔 방문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이런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 아니냐. 큰 그림을 그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차 교수님 뭐 비슷한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예, 뭐 저도 뭐 9월 달을 아마 이 전후에서 뭔가 예. 상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뭔가 이제 교착 국면을 타개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폼페이오 이 국무장관의 방북 그리고 또 뭐 시진핑 중국 수석의 북한 방문 뭐 그리고 또 우리 또 이 남북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국민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원칙이긴 합니다만 서로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북미 간에 지금 이제 상당히 잘 풀려나가려는 그런 이러한 그 이 국면 자체가 교착에 다다랐던 이유가 결국 양측 간의 일종의 이 좀 간성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의 불신이 그대로 다시 또 살아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이 9월 달 또 나아가서 10월 달 정도에 뭔가 새로운 뭔가 돌파구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예.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우선이다. 것이 아닐까. 예. 뭐 당장 종전선언 먼저 하라. 그리고 예. 뭐 이 비핵화 실질적인 조치부터 먼저 하라. 닭이 뭐냐, 달걀이 뭐냐는 식의 쳇바퀴 도는 논쟁이 아니라 서로가 진짜 서로에게 이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예. 이 그러한 국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문재인 정부의 또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태근 전 의원님.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굳건한 한미공조와 신중한 접근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요. 제 얘기가 영향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가 좀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과 케미가 맞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하고 트럼프하고 정말 케미가 맞을까요? 우리 국민 중에서 트럼프와 케미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케미가 잘 안 맞으면 케마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 쓰신 거죠, 저거는? 예, 케미죠, 케미. 예, 케미. 예. 우리 아니, 지금 사실은 저희가 8월 중순에 지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성에다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안 돼.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미국에 지금 사인이 없어요. 예, 예. 그런 속에서 어제 트럼프가 로이터 통신하고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 폭파 외에 구체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했느냐라고 네. 했더니만 나는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믿는다. 네. 그래서 뭘 그렇게 했느냐 얘기할 수 없다. 네.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나는 핵실험을 중지시켰고 미사일 실험도 중지시켰다.
일본은 좋아하고 아주 있다. 좋아한다 그랬어요. 예. 예. 조용하지 않냐 지금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 비대칭전력으로 가장 공공에 빠져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근데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일 날 보고서를 냈는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저는 이 국면에 있어서 폼페이오가 가고 물밑 협상하는 거 좋아요. 적어도 미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우리 대한민국과 예. 보다 더 정말 열려있는 자세로 협의하고 공조하는 모습들을 취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 예. 이 방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을까요? 아니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직접 갔다 오시죠. 알겠습니다. 뭐 전직 의원님이신데 가서 한번. 워낙 시청률이 높으니까 미국에서도 듣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저 동포들은 보십니다. 제가 받을게요. 먼저 하십시오. 예, 예. 지금 정태근 의원 입장에 있어서는 그 한미 관계의 그 문제를 좀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언론에 드러난 것과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정태근 의원의 그 이 조언이 상당 부분 그 녹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미 간의 그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핵리스트 신고 문제하고 그다음에 비핵화 로드맵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그 정보통을 통해서 이제 그 익명으로 인용을 이제 땄는데 뭐 요미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어제 로이터 통신하고 이야기했던 트럼프 이야기하고 이제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네, 그렇네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남북 3차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그 구구절 이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그 다음에 또 북미 2차 정상회담, 그 다음에 11월 중간선거 직전에 미중 정상회담, 중미 정상회담이 또 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예. 트럼프 이야기 중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만 좀 짚어보면요. 예. 중국이 무역 분쟁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많이 돕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그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예. 이제 이 부분이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현재 무역 분쟁을 동시에 타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방향으로 이제 잡았다는 또 그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는 전 단계가 지금 이 비핵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북의 문제, 그 다음에 북미의 문제, 미중 문제. 미중의 문제가 네. 한 다발 안에 지금 패키지 움직이고 딜로 가고 있고 있다, 지금. 이것들을 풀 수 있는 예. 기본적인 그 만남과 회담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아까 뭐 고용신 교수 말씀하셨던 서강이라는 부분, 반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쪽에 기대할 한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럼 조기랑 교수 하시고. 예. 예. 기본적으로 지금 비핵화 협상이 4월 판문점 회담, 6월 센토사 회담 이후에 예. 상당히 지금 장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착 상태거든요. 어찌 보면 3차 방북까지 있었지만 3차 방북 이후에 또 반응은 냉랭했고. 근데 뭐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얼마 안 지났네요. 한 그렇습니다. 1년 된 줄 알았더니 뭐 6월에 진짜. 워낙 이게 그리고 지금 8월이네요. 4월, 6월 질풍노도처럼 어떻게 맞아요. 그렇게 달려왔어요. 달려왔으니까 지금 그러다 이게 뭐- 보니까 잠깐 쓰니까 이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나 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예. 어찌 보면 좀 마지막까지라고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북한, 미국 모두 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8월 말 또는 뭐 9월 초가 되겠습니다만 폼페이오의 4차 방북, 그 다음에 구구절, 네. 그리고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뭐 평양 정상회담, 예. 그리고 9월 말 유엔 총회, 김정은의 참석, 이런 일련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순환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 이번
소위 이른바 4차 폼페이오 방북에서 뭔가 계기를 잡아야 된다. 예. 그런 어떤 북한 정권 입장에서도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도 사실은 구구절을 앞두고 예. 사실은 북한 인민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해야 되거든요. 자, 북미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진전을 내가 이뤄내고 있다. 또 하나는 경제적 성과입니다. 지금 제재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김정은 정권도 사실은 다급한 상황이고 예. 미국도 역시 또 이게 저야를 비롯해서 강경파들이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예, 또 예. 뒤바뀔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북미 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예. 마지막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예. 지금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재자 역할에 더 나아가서 이번에 개성 남북 공동사무소 개설 문제 지금 한미 간의 충분한 조율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돌파구를 내는 아니, 목마른 자가 샘 파는 건데. 그렇습니다. 두드리고 다녀야 결국은 돼요. 남과 북의 문제거든요. 두드리고 다녀야 이런 적극적인 외교 노력도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끝으로 서종 변호사님의 판단은? 저는 이게 그 정상회담 2라운드인데 제가 보기 기대보다는 저는 이게 우려, 그래서 이게 비관이 더 앞섭니다. 제가 보기에 실질적인 비핵화는 전혀 못하고 이렇게 종전선언 쇼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종전선언은요. 전쟁 끝난 지가 60몇 년 됐어요. 근데 이게 뭐가 급합니까? 아무 효력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종전선언은 철저하게 유엔군 주둔 근거를 없애서 미군 철수를 노리는 이게 북한의 의도거든요. 근데 비핵화는 전혀 안 되고 종전선언만 놓으면 제가 보기에 최악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 두 개로 보는데 바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돌발 합의, 바로 이게 졸속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중간 선거에 보여주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저번에 한미훈련 준 것처럼 된 것처럼 해놓고. 예. 저렇게 그거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진핑은 제가 보기에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조력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해방자입니다. 오히려 이게 복잡해집니다. 시진핑이 중국에 끼면 따라서 이게 저는 상당히 비핵화는 진전이 없고 우리에게 종전선만 부각되는 이런 이게 비관적 시나리오를 보는데 항상 이 강조하는 건 첫째도 비핵화, 그다음에 둘째도 비핵화, 셋째도 이게 비핵화가 우선돼야지 저렇게 다른 논의는 좀 무의미하다 이래 봅니다. 아직도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는 한반도 상황. 한 가지만. 네, 한 얼른 가지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 서변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어제 로이터 통신하고 이야기했던 걸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이 무역 분쟁을 이유로 가그만큼 북한 문제를 돕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북미 간의 관계가 끌어왔던 것들이 시진핑 만나고 온 김정은의 태도 변화라고 많이 분석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시점에는 북미 무역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었거든요. 역으로 이 표현을 그대로 재해석을 해보면 무역 분쟁 이전에는 상당 부분 북한 문제를 갖고 미국과 중국이 협조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무역 전쟁이 터지고 나서 과거만큼 도와주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팩트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북미 간의 중미 간에 있어서의 관계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어 보면 충분히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첫째도 비핵화, 둘째도 비핵화, 셋째도 비핵화 그 목표만 달성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상은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가 관철되는 것이 협상이 아니거든요. 그건 판을 깨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서로 이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종전선언이 됐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줄 수 있는 패는 또 뭡니까 이래 그 가스 보여주고 거기서 일종의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언제까지 무조건적인 전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태도로 가고 그건 판을 깨자는 이야기밖에 되겠습니다. 완전 비핵화해라 그거는 이거 좀 마지막 목숨을 건 딜이다 이거죠 북한 쪽에서 보면. 제가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 또 하셔야 돼요. 우리 서 변호사 얘기가 일방적으로 공방을 나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풍계리 핵실험장 이후에 실질적인 조치,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느냐?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얘기를. 왜 얘기를 안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서 변호사도 지금 당장 한꺼번에 다 해결하자는 게 아니고 네. 진전된 게 확인되면 동의해주겠다 이거예요, 서 변호사도.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다 기다리시라니까요. 어차피 9월에 나오실 거죠. 9월, 10월에 패널 그만두실 분. 아니 근데 지금 뉴스와이드 나오실 거잖아요. 그래 그때 확인해요.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에 상황만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그냥 남북 나아가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위기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장 핵실험 중단했고 일단 이 탄도미사일 발사 안 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이 한미연합 공동훈련을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일종의 진전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조금씩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조금 인내를 갖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근데 정태근 의원님, 예. 트럼프가 지금 한 이야기가 저기요. 나는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믿는다. 예. 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나는 김 위원장과 궁합이 좋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북한이 상당 부분 진척시키고 있다고 또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도 없어요. 이제 그 정리하세요. 이상을 네. 어떻게 그 언론하고 이야기를 할까. 네. 아까 제가 거기까지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8월 3일 날 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 네. 라고 유엔에다 보고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8월 3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21일까지 보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엔의 공식 최적 보고서가 조치가 예.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어제 이 로이터 통신하고 저기요. 이야기하면서 저도 북한과 관련해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딴 6시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32분이고요. 미국 대통령이 네, 이야기를 알았다니까요. 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북한과 그 관련해가지고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풍계리 관련해서 그 북한이 그렇게 조치했다고 믿는다.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더 이상의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줄까? 저는 제작진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저기 트럼프하고 케미가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초대해서 뉴스와이드에서 한국의 뭐 유력 정치인도 많이 나오지만 패널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11월쯤에 한번 보시자니까요. 그리고 엄청나게 인내가 필요하네요. 진행하는데. 아 진짜 대단히 질긴 패널들 모시고 하려니까 제작진하고 다시 의논해서 이런 좀 묵직한 주제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금강산에서 오늘 뭐 태풍 쏠리고 올라온다고요. 제주도 뭐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과 모레 고비니까 기상특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바람을 보면서 이거는 어떤 바람도 비교 불가합니다. 정말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이산가족 상봉 현장. 오늘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들의 개별 상봉이 이루어졌는데 긴 시간 만나주셔서 상당히 오붓하셨답니다. 잠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뭐예요? 생육이 금강산이니까 아무래도 금강산에 근데 이런 거는 보통 먹으면 유통기한 얼마예요?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 수능 기간. 아, 2021년까지 그냥 놓고? 네, 그때까지 쓸 수 있다는 척수를. 아, 두고 먹고? 숙소에 가서 좀 자고 왔나봐. 약수물일 때, 약수 때, 약수물 먹고, 물이 있는 데서 조금 나갔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작은이 몇 개. 이거 그 작은도 장중했겠네. 진짜가 다 육수이니까. 과연 이렇게 남북 정세 상황 따라서 드문드문 이산 가족이 만나서는 참 안타까움만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 벌써 마지막 날 밤을 보내셔야 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서정 변호사부터 간단히 짚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올림픽 구호를 하면요. 예. 더 이게 자주, 더 많이, 맞습니다. 더 오래. 예. 이 말이 이게 지금까지 85년부터 21차예요. 예. 근데 더 자주 정례하고 이번에 80여 명씩 하잖아요. 지금 이게 5만 6천 명이 되게 하는데
70대 이상이 85%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수백 명씩 많이 하고 예. 그다음에 2박 3일인데요. 저는 이게 고향 방문처럼 더 오래 하고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맘만 먹으면 1년 내 계속 하면 돼요. 정기란 교수님. 하여튼 더 늦기 전에 상봉 정례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어찌 보면 스마트폰 시대에 그러니까요. 저런 로또 상봉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어찌 보면 저게 판문점 선언 이행이라는 측면,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고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또 어찌 보면 비극이에요. 비극이죠. 이거 저렇게 100명씩 하면 지금 남아있는 이게 이산가족 상봉 숫자를 그대로 그냥 산술적 계산해 보면요. 예, 예. 300년이 지나도 다 못 만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이 비극을 비극을 언제까지 계속 가져가요? 하겠냐는 겁니다. 이건, 저는 네. 이 부분에 관한 한 네.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자 아니에요, 효자? 저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요? 효자다운 하여튼 좀 뭐 결단. 혁명 세대들 존중할 줄 안다면 예. 결국은 또 이산가족의 아픔도 어루만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박사는 쉬시려고요? 예. 네, 그럼 차 교수님. 저도 뭐 쉬려고 했는데 뭐 바른 길을 주시니까 제가 2000년 그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그때 당시 그 이 분단 이후에 두 번째로 남북 이산가족이 쌍방이 그러니까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네. 그러한 식의 상방이 열렸을 때 그때 당시 제가 통일부 출입 기자로서 북쪽에서 내려온 이산가족들과의 현장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상당히 아마 그 가슴이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뭉클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이제 자주 볼 수 있겠구나. 뭔가 좀 뭔가 풀려가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그것이 18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것이 도돌이표가 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고요. 아까 우리 정기남 교수님 말씀처럼 정리화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인식 교수님. 뭐 정례화다, 상설, 뭐 면회소다 이런 거 다 좋은 얘기인데 김정은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그동안 왜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냐. 말하자면 자주 안 만나고 뭐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북쪽 입장에서는 체제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자. 이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그 뭐 정리화를 하든 뭐 상설 면회소를 설치하든 편지 교환을 하든 경비는 다 남측에서 지원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측으로서는 저 행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는 별거 아니라 걸지 뭐지만 북한으로서는 저런 행사가 정비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행사예요.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대주고 북측에서는 김정은이 정말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은 이런 부분부터 화끈하게 이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엔 제재에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지 뭐 정리화하자 이런 거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정태근 전 의원님. 그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동서쪽 주민들이 사실은 그 이산가족들이 만났었고요. 중국도 87년 이후에 계속 대만하고 이산가족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방안인데 첫 번째는 전면적으로 생사 주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양쪽에 있는 이산가족 친지들이 있는 사람들. 두 번째가 이 이산가족들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설면회소인데 사실은 그건 금강산에다 만들면 됩니다. 그 네 번째가 거기 외에도 추가 면회소를 상설 면회소를 만들어서 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가 고향 방문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번에 3차 정상회담 하시면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1번, 2번, 3번 이거는 반드시 좀 김정은한테 좀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설면소를 저 동에서 석까지 뭐 10개 뭐 못 만들어요, 왜? 그렇잖아요. 4번까지 할까요, 그러면? 면에서 계속 만들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 성사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드루킹 특검이 이제 그 운명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